당신이 집에만 있으려 한다고 주변에서 우울하다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나요? 사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뛰어난 정신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사회가 강요하는 외향적인 삶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사회를 회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환경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적 환경 구축이라고 부르며 이는 고도로 발달된 자기 조절 능력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현관문을 잠그고 세상을 차단하는 그 순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고급 전략입니다. 첫 번째 특성을 살펴보면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심 없는 사교 활동을 견디는 힘이 극도로 낮습니다. 당신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말할 차례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은 수줍음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 없는 대화로 가득한 환경 자체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가식을 떨 필요가 없거든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관심 없는 일에 흥미를 보이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당신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식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훨씬 값진 거죠.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사교 활동보다 깊이 있는 성찰 시간을 가질 때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답니다. 당신이 파티에서 일찍 나오고 싶어 하는 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만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감각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시끄러운 음식점이나 복잡한 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금요일 밤의 풍경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신경계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각적 민감함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당신은 소음, 혼란스러운 분위기, 주변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게 느끼거든요. 이는 뇌의 전두엽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집에 있을 때 당신이 하는 일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명의 밝기부터 온도, 소음 수준까지 모든 것을 당신의 뇌가 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맞춰가는 거죠.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최적화거든요. 당신의 뇌는 고성능 컴퓨터와 같아서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정보로 과부하되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부하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답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고 따라서 시끄러운 카페보다 조용한 집에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당신은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아 탐구의 실험실로 여깁니다. 사회는 당신이 집에서 아무것도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창작 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만들거나 하면서 말이죠. 몰입 상태에 대한 연구를 보면 깊은 창작 활동은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당신의 취미와 관심사가 있고 온전히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매번 직업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지 않고 복잡한 주제에 깊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연구한 플로우 상태는 바로 이런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몰입 상태를 더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당신의 집은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와 외부 현실을 연결하는 창조적 공간인 셈입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고독을 통해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네 번째는 평화로움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혼란스러웠던 젊은 시절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을 경험한 후에 깨달았을 거예요.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고 더 이상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해지고 선별하게 됩니다. 당신도 아마 자신의 고민만 털어놓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나 험담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모임들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집에 머무르는 것은 혼란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당신만의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거든요. 반려동물, 책 또는 당신을 이해하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조용한 밤이 밖에서 보내는 어떤 밤보다도 더 많은 행복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당신은 외롭지 않고 평화로운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화는 지루함처럼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자유로움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명상과 평온함의 효과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런 선택이 얼마나 현명한지 증명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며 창의적 사고력도 향상된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거든요. 5번째로,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고 아마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모임에서 의미 없는 잡담으로 보내는 3시간보다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1시간이 훨씬 더 값지다고 느끼죠. 이런 시간 감각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능력이고, 정보 홍수 시대에 무엇에 시간을 쓸지 가려내는 능력은 진정한 지혜거든요. 당신이 SNS에서 무의미한 스크롤링을 하는 대신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도 이런 시간 감각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집을 사랑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바나 행복 이론에 따르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자주 사교 활동을 할 때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와 내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고, 당신만의 공간에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은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신적 독립성의 최고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면에서 충만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게 아니라 내면의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한 겁니다. 현대 사회가 끊임없는 자극과 외부 활동을 강요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만의 속도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삶의 방식은 단순히 개인적 선택을 넘어서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고 성숙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